외곽에 조성된 기업도시 내 고교 신설 문제로 지역사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기업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부지가 아닌 또 다른 대체 부지가 고교 신설 대상지로 거론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전입 시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인 전입 시도가 강원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산행 중 술을 마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년 화두는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관광 추세에 맞춰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관광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도시 외곽에 조성된 원주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단일납군 지정을 추진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고교 신설과 관련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부지가 아닌 또 다른 대체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학교 부지입니다. 절반은 올 초 개교한 섬강중학교가 차지하고 있고 그 옆은 고등학교 예정지입니다. 13,700여 제곱미터, 축구장 2개 면적으로 오는 2023년 고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고교 예정지를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교 부지 일부가 섬강중 설립 과정에 편입된 데다 향후 학교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 애초에 더 넓은 부지에 지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12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대체 부지에 대한 평가 의뢰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고등학교만 설립을 해놓으면 학교는 운동장은 없고 교실만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성광중학교도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럼 그 성광중학교 포화 상태에 이르면 이 성광중학교는 또 증축을 할 거냐? 그러면 또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학교용지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해 이미 결정한 부지를 이제와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기업 입주 공간으로 인근의 상업시설 등 유해 환경이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좋고 처음에 책정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정해진 부지가 저쪽 어디 같은데 거기는 학교 부지로 좀 가봤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원주 기업도시는 이에 대해 최근 원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입주민 평균 69%가량이 부지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시로부터 부족한 용지를 공급받아 기존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 연말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부지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교 예정지 변경 여부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래 막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강원도를 비롯한 시도에서 중등교원 300명의 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내년 중등교사 정원이 대폭 줄고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원 전입을 시도하는 것은 강원 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등교사가 부족한데 임용 대기자도 없어 수급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 전입 요청은 자칫하면 강원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또 중등교원 인사는 1:1 동수 교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방 전입 요청은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방파제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안인 화력발전소 방파제 건설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사로 인해 안인 염전 해변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삼척 화력발전소 방파제 공사와 같은 상황인 안인 화력 방파제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국내 관광 홍보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로 바뀐 관광 추세에 맞춰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한국관광공사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헐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나까. 일단 아무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급 감성, 병맛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자라고 해서 그게 주요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번 후속편은 조금 전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번엔 좀 제가 좀 컨텐츠를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으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로컬 브랜딩 차원에서 뭐 안동 같으면 뭐 서원이나 양반문화, 목포 같으면 잔치나 음식, 강릉 같으면 뭐 한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평창올림픽 개최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보시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그 도시는 이렇다라는 뭐뭐 답다라는 그런 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이제 한류스타레스는 전략적인 영상이거든요. 어서 오세요라는 컨셉으로 제작을 하는데 뭐 당장 못 오시니까 뭔가 이게 많이 바이럴 되면 좋겠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당장 오시지 못하지만 그래서 좀 한국의 흥을 즐겨라.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지금은 해주시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한국에 오세요 라는 컨셉으로 제작했습니다. 예. 향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제 그 감염병이나 전염병과 같이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고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결국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히 2021년은 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입니다. 저희 브랜드 마케팅팀도 뭔가 지역의 로컬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지역이 뭐 하나로 한두 가지로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 도시는 사실 특별한 뭐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게 없어도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한두 가지 이미지로 각인돼서 그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해서 미래에 우리가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과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내 첫 협동조합 택시가 춘천에서 탄생했습니다. 춘천시는 택시협동조합인 희망택시협동조합이 최근 이사장과 이사진 등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한 대당 4,300만 원씩 출자한 조합원 49명으로 구성되고 최근 전신인 대원운수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는 다른 법인 택시회사와는 다르게 산업금제가 아닌 택시기사가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그 비율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영동 지역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설치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날씨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가 필수 정보로 인식됨에 따라 춘천과 원주에만 있던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영동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강릉과 속초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대기 중금속 농도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안 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발생원 추적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구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생 활성화하는 사업 계획이 문화재청의 서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평원동, 중안동, 원인동 일대 10만 8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5개 면적을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원주시가 제출한 폐허 속에 재건된 원주 ABC 도로 역사 문화 공간 재생 사업을 서면으로 평가해 통과시켰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예정된 현장 실사와 종합평가는 물론 내년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지 조사 등의 관문을 통과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춘천도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그중 1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날 저녁 6시 21분쯤 후평동 봉이산 인근 아파트 등산로 입구에서 새끼 멧돼지 2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획단과 소방 등이 출동해 무게 약 35kg 정도의 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지만 나머지 1마리는 놓쳤습니다. 춘천시는 포획한 멧돼지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8개 읍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마스크로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인구 3만 1,000명을 회복하기 위해 양구소방서와 민간 주민등록 갖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일 협약을 통해 양구군은 인구정책 홍보와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소방서는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과 기관 맞춤형 인구 늘리기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과 양구경찰서도 릴레이 협약에 참여해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임직원의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국방개혁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갖기 캠페인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